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풀립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백화점을 찾은 시민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는 권고로 바뀝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 답답했던 부분들도 이제 마스크 때문이잖아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건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가 국내에 급격히 확산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고 개인 위생 관리에서도 좋은 점이 많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익숙해져서 이게 굳이 불편하다라는 건 못 느끼겠는데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벗는 게 더 걱정스럽긴 해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은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일상만큼 손님들의 발길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길 바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게 참 좋아요.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지만 완전한 해제로 이어지기까지 방침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해 말보다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순천시 대대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6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 5대와 산불 진화 장비 11대, 진화대원 81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7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보다 55명 줄어든 200명으로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8,300여 건으로 300여 건 줄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27.1% 감소한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만 TEU 아래로 떨어지면서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2억 6,900만 톤. 전년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국내 주요 무역항 가운데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186만 TEU로 목표했던 222만 TEU를 크게 밑돌았고 전년보다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많게는 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화물이 적은 항만보다는 많은 항만에 더 기항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쪽에 스킵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항만 물동량이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중 무역 분쟁 확대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위협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EU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목표치를 총 물동량 2억 8천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U로 정하고 항로 확대와 자체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개선사 1항차 늘리기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영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8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토지 면적이 1년 사이 축구장 220여 개 면적만큼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택지 개발과 여수 검은도항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늘어난 땅의 면적은 1.6제곱킬로미터로 평균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10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농지와 임야는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도로와 대지, 공장 용지 등은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땅값이 2.73% 오른 가운데 광주의 땅값은 2.27% 오르는 데 그쳐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2.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광주는 33%, 전남은 18.7%가 줄었습니다.